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KBS 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4시 13분입니다. 흔히 연말이면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죠. 그런데 올 연말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찬바람에 오히려 얼어붙은 배당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배당주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건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용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용주입니다. 네. 예. 요즘 올해 주요 배당주들의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면서요.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마다 배당을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들 상황을 이제 각각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당주를 모아놓은 펀드가 있습니다. 네네.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스피 고배당 50이라는 이제 지수인데 네네. 이게 이제 50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50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먼저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네.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세제 혜택을 잠깐 주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그동안엔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상품이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요? 올해 이제 11월 1일부터 12월 초순까지 봤을 때 대략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라고 해서 코스피 시장은 근데 한 8%가 넘게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6%라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닌데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오히려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주식이 네. 좀 덜 올랐다. 이게 올해의 조금 특이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6%면 많지 않나요? 그렇죠. 생각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수익률만 추구한다라면 굉장히 좋지만 네. 상대 수익률을 보면 아.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전은 어느 정도씩 올랐습니까? 배당 수입이 좀 짭짤한 종목은 꽤 많이도 됐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제 물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배당주들이 이제 좀 많이 줬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좀 줘야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된다라는 인식들이 되면서 네. 배당액들을 좀 많이 늘렸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 3년 동안 배당액을 크게 이제 증가시켰던 그 과거 사례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배당주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네.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주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연말로 다가올수록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올해만 제외한다라면 전반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앞섰다 이렇게 네.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배당주가 그래서 어떤 건지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그러니까 배당의 개념 그리고 배당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절차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시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배당을 받는 게 있고 하나는 주가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이 좀 더 빠르고 확실하고 크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건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배당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기업들이 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네.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배당이 또 많다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정이 네. 갑자기 아버지가 월급이 좀 올랐어요. 월급이 좀 올랐어.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네.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월급이 오른 걸 가지고 집에 있는 오래된 냉장고라든지 TV를 바꿀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제분들 용돈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컴퓨터 좀 바꿔줘. 뭐 이럴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이익이 나면 두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재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도 하면서 배당을 적게 준다.
이거는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성이 중요치 않다라면 네. 오히려 투자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 서로 일장일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배당을 좀 많이 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일단 이익이 나야 돼요. 네, 네. 기업의 이익이 나서 이익을 주주들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결정하는 건데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도 다소 둔화되다 보니까 배당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보통? 그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배당 기준일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루에도 뭐 12번씩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어느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12월 29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올해 이달 29일까지. 29일 이제 금요일까지 네.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는데 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29일 장이 끝났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사고 팔고 해도 네. 29일 장 딱 끝났을 때 네, 주식이 주식을 있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참석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3일 수도 결제입니다. 이게 좀 네. 복잡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3일 전에 주식을 사야 29일 날 주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7일에 27일까지 사야 돼요. 되는 거죠. 네. 28일 날 팔아도 되긴 합니다. 27일 날 팔아도 이제 그건 1월 2일 날 팔리는 거니까. 네, 네. 그럼 어찌됐든 27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 네. 권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 그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 이익이 일단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났다. 그러면 회사에서. 예, 네. 100억이 나면 이걸 다 배당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고간이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또 놔둬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중에서 내가 몇 프로를 배당을 줄 것인가를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게 배당 성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네. 건데요. 보통 배당 성향이 30%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이제 100억을 벌 수도 있고 네, 네. 뭐 90억을 벌 수도 있고 200억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을 준다라면 이 주식은 배당주로서 주라고? 적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네. 배당주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당주 투자가 가능한 주식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일단 주식계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통용되는 것. 그러니까? 한 30% 정도 주는 예. 거. 배당 기준일이 12월 29일이고 그러면은 이틀 전까지는 샀어야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가 있는데 그 날짜가 29일이 지나서 1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영업일이면은 이제 배당 락이라면서요. 예, 그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배당 네. 락인데 네. 지금은 이제 이론 배당 락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배당 락이 이제 생기는 건데 네. 보통 이제 배당 락이 생기는 거는 1월 2일 날 생기는 게 아닙니다. 28일 날 생깁니다. 28일에 생겨요. 예, 28일 그렇군요. 날. 네. 왜냐하면 27일 날 사고 사이되고. 28일 날 되니까 배당 락은 28일 날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배당락 기준으로 네. 배당락일 기준으로 이제 그 배당된 금액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과거에는 떨어뜨렸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론 배당락이라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배당락이라고 표시만 되고 네. 일부 조정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과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배당락이라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배당락이라고 써 있지만 네. 주가는 전일 종가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래요. 상당히 그래서 많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찬바람이 불면 사는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이제 배당락일 때 떨어질 때 사서 예. 다음 해에 차라리 차익을 남겨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일단 12월 29일 기준 그 시가로 이제 해가지고 예. 전체의 이익에서 얼만큼 배당을 나눠줄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다음에 그 주총 때 하나요? 예, 주총 때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주총이 열리는 게 보통 이제 결산은 90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결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서 90일이 되면 3월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산을 네. 하게 되고 결산이 돼야 주총을 하거든요. 네. 그 결산하고 이제 주총 이제 좀 빨리 결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이제 주총이 시작이 되는데 네. 뭐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3월 말에 몰려 있고 3월 중순서부터 몰려 있죠. 그래서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그 결산에 대한 것을 회계 감사를 받은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총이 나오면 주총에서 이제 땅땅땅 때려서 몇 프로 배당하겠다. 그렇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한 4월 달쯤에 네.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PS라고 주당 배당금이 예. 이제 나오는 게 그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주식에 곱하기 얼마씩 준다라는 거 예. 해서 그걸 4월에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왜 올해는 그 아까 그 말씀 네. 이제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 배당주가 보통은 이제 이때가 좋은데 예. 그 배당 제도를 개편한 게 또 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관행이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주식을 만약에 배당을 받겠다라면 네네.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4월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배당금 결정이 2, 3월에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뭐 배당을 안 하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재투자하겠다. 재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제 불만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외국과 다른 제도, 그러니까 외국도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원성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MSCI라고 해서 이제 선진국 그 지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하나의 외국인들의 조금 불만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2023 회계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023 회계년도가 마감되고 주총이 내년 3월에 열리는데 네. 그때부터 그 전에 임시주총이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로 바꾸냐면 주총에서 배당이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일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월 말에 주총이 열리는데 네. 주총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30%다. 그럼 네. 순이익의 30% 주겠다라고 하면 네. 기준일은 4월 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회사마다 네. 각각 주총,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임시주총을 통해서 바꾸는 기업도 있고 2022년 회계년도에서 바꾼 기업들도 있고 대략 한 7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주총 이후로 배당을 바꿔놓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체 기업이 몇 개죠? 상장된 게? 대략 한 2천여 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700여 개면 한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가 예. 지금은 이제 바꿔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배당 성향이라는 게 배당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좀 다른가요? 배당률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예. 배당 성향이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순이익에 몇 프로를 주느냐라는 네. 거고 배당률이라는 개념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시가 배당이냐 네. 아니면 액면가 배당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배당 용어가 네. 상당히 조금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면가 배당이 이제 주로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액면가 배당이니까 받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시가 시가 배당. 배당이 주력이다 보니까 네. 그쪽은 이제 배당주 투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시가 배당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고요. 액면가는 현재 지금 그 액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것을 이제 불거지게 했던 게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3월 7일 기준으로 420원 배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 되니까 420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액면가가 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액면가 배당률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미국과는 조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배당금 결정은 한 2, 3월쯤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당 기준일은 이제 3월 말에 오히려 결정이 되는 거고 배당금 지급은 똑같이 4월이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보통 이제 주총 끝나고 한 달 뒤에 이제 배당금이 지급이 되니까 네. 돈을 받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만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거하고 네. 모르고 투자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권영종님께서 그 올해 배당 기준일은 12월 26일. 배당 락일은 27일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달력이 없어서 따라서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7일이 아니라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 그 거래소가 29일 연말 그 휴장일입니까? 아니 제가 그걸 정확히 저도 몰라서 지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네. 그건 이제 그 발표난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도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네. 29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이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예, 열리는 저도 평일장으로. 지금 이제 근데 어디서 봤을 땐 또 휴장일이라고 봐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청취자분도 같은 걸 또 질문을 네, 해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좀 정확하게 네. 정보 발표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저는 올 초에 나온 거가 이제 29일까지 스케줄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 네.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금 이제 배당주인 게 약간 좀 이전만큼은 좀 기대치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은행주 하면 배당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은행주는 반드시 꼭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혹시 그 상생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작용해왔던 건데요.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주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약간의 회계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익이 난 것에서 배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고요. 네. PF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제 네. 손실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회계상 이것을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으로 미리 떨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이익이 날 것을 네. 대손 충당금으로 300억 정도로 떨어버리면 네. 이익이 700억으로 줄어들죠. 네. 그러면 똑같은 배당 성향 30%를 하더라도 네. 1,000억에 1,000억에 사는 30%는 거라. 300억인데 730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몫이 적겠다. 적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 충당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입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정부 기조상에서는 은행들이 조금 과도한 이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좀 처리하는 부분들 그건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고 네. 올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은행주가 갖고 있는 배당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은행 지주회사들이 내년 3월로 이것을 바꿔버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배당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개편안에 따라서 바꿔놨다고요. 네. 그 매력도는 3월로 2월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을 많이 개정해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주요 금융사는 이미 배당에 대한 정관을 개선안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좀 바뀐 기업들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배당 투자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예. 근데 네. 올해만 조금 이런 과도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하면 그 1년에 한 3차례 정도 기회를 갖습니다. 뭐냐면 한 10월 달쯤 되면 배당주의 투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고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주식을 좀 사서 다 이제 12월 달 되면 야 이제 배당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12월 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말에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이 메커니즘은 이제 올해까지 한 1,400여 개 기업들에게는 해당이 되고 네, 네.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주총 끝나고 배당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이러한 그 깜깜이로 인해서 네. 기대감을 올랐었던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방식들보다는 주총을 보고 그 대신 주총에서 배당이 결정되면 주가는 빠르게 그 상태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이것에 대한 또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배당만 보고 빠져나오는 얌체 투자자들을 조금 배제하고 조금 길게 보유함으로써 결국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취지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장기 안정성에는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외국은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 이런 거는 그 분기별로 배당 주죠. 그렇죠. 대부분 미국은 분기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 하나요?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기는 많지는 않은가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정관을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369, 12에서 주든지 6월 말과 12월 말로 이렇게 분기 배당을 하면 예.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369, 12를 주다가 12월 달에 안 주고 3월 달에 2번 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그렇게 밝히고 아직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예. 시간 처리하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그렇습니다. 거다. 일단 이렇게. 지금은 전반적인 부분부터 바꾸고 네. 분기 배당에 대한 것은 다음 과제로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다. 네.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배당금은 세금을 어떻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거. 그거 이제 그 소득 수준에 인가요? 따라 달립니다. 분류과세가 네. 되는 경우가 있고 중앙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500원씩 준다. 그럼 내 주식수 곱하기 500원 했는데 네. 받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좀 떨어질 겁니다. 한 16% 15.4%? 15.4% 떼야 되니까 네. 그거 떼고 실질적인 금액만 나한테 들어온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액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배당 컷? 배당 컷은 완전히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좀 덜 주는 게 배당 컷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올해 기업들의 순이익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같은 배당 성향이라 하더라도 배당을 주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배당 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배당 금액에 포커스를 맞추셔서는 이 배당을 오롯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배당을 주당 2,000원을 주다가 네. 올해 1,000원을 주면 야 배당이 깎인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 늘었는데 만약에 그랬다라면 배당 성향이 준 거죠. 네. 그러면 이 기업은 배당 투자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몇몇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3년 동안 30% 이상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다가 네. 그것을 이제 번복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들이 굉장히 이제 원성이 난 건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왜 3년 동안 30%를 유지하느냐라면 그게 배당주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금액이 줄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익 대비해서 배당 성향을 움직였느냐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만약에 100억 나던 기업이 50억밖에 이익이 안 났다. 네. 그 대신 배당 성향은 30%다라면 금액은 50억, 줄어들 수 있겠죠. 네, 50억에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커스를 금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액에 좀 올인돼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어쨌든 말씀드리죠. 배당 수익률이 높아도 주가가 더 하락하면 손해니까 전체적인 주가 흐름도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배당금이 좋다고 미래에 항상 배당금이 좋을 거라고 또 그래서 확인하기는 수는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인생 삶하고도 이제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직장 생활 막 시작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릴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완숙기가 들어가면 저축액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 배당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막 성장 단계에 있을 때는 배당을 안 주고 오롯이 재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올라온다라면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저축액을만 늘릴 게 아니라 그때는 배당을 주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 도달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배당으로 주는 것.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배당의 시대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